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닉스 주주님들, 7월 25일 장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걱정을 좀 잠재울. 자,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안 나오면 기간 조정 거치면서 바닥을 좀 만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실적이 동반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하락의 이유,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댓글 하나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댓글은 자, 이렇게 달게요. 정고점 간다로 달겠습니다. 정고점 간다. 정고점이 언제죠? 25만 원 부근입니다. 정고점 간다. 다소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정고점 간다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의 하락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 미국의 하락이었죠. 결국엔 나스닥만 승승장구를 하다가 나스닥이 꺾이니까 국내의 빅테크 기업들도 꺾였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꺾였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 나스닥을 주도했던 건 어떤 기업이었나요?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던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뭐 빅테크 기업들 7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여기서 우려가 생겼습니다. 우려. 어떤 우려가 있죠? 자, 미국에서 대선이 있어요. 11월 5일 정도에 있습니다. 자, 이때 트럼프가 되느냐? 최근에 저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이 사람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냐라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니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불신이 생겼다. 또 하나, 빅테크 기업, 빅세븐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는 피크를 찍었다는 불안감이 함께 동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꺾이니까 기계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꺾이면 고점이라 판단해서 프로그램적인 기계적인 매도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또 하락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소해야 됩니다. 일단 하락이 끝나야 돼요. 매도세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이 나오겠죠? 지지선을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빅세븐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실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 특히 우리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엔비디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점은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내지 증명, 실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시기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조정 구간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테크 기업이나 성장주가 금리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은 상당히 정직해요. 자,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함께 해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 대응 전략을 준비를 좀 해놨고,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은 자,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600억, 6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매출도 16조 4천억입니다. 자, 그럼 우리 컨센서스를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16조 1천억이었습니다. 16.1조. 그쵸? 영업이익은 원래 5조 1,900억. 그죠? 5조 1,900억이 예상이 됐는데 조금 더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대략 2,700억, 600억 정도 더 나왔고 매출도 3천억 정도 더 나왔다. 그럼 서프라이즈긴 하죠. 미세한 서프라이즈.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이지 적어도 2천억 이상을 더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2천억. 뭐 작년 4분기 때 정도만큼 더 플러스로 버는 건데 자, 결국에는 내년에 더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이 던졌죠. 엄청나게 던졌는데 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은 그렇다 칠게요. 소폭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HBM3 22단입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 4세대였죠. HBM3는 4개가 들어갑니다. 그쵸? 4개가 들어가는데 12개가 들어가는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해서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청주 공장입니다. 그죠? M15X 청주 공장이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 왜 그러면 자, 내년 지금 만약에 피크라면 지금이 실적의 피크라면 2분기 24년 2분기 실적의 피크라면 왜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해서 청주 공장을 만들까요? 또 청주 공장에 2천여 명을 채용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례적인 대규모 채용입니다. 자, 그러면 HBM3E 모델 12단 제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청주 공장을 양산을 시작을 하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HBM에만 거의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D램 혹은 일반 데이터 센터용이 아닌 일반 서버용 D램 내지는 일반적인 D램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가격이 좀 인상이 되고 있다. 3분기에 한 10% 전후 8%에서 한 13% 정도 가격이 증가할 걸로 인상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건 HBM이니까 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공급 과잉 없다. 자, 오늘 점심께 나온 내용이고 공급 과잉이 없다. 하이닉스 내년에는 지금보다 출하량을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출하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내년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죠? 블랙웰 때문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미 주요 고객사와 내년 물량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이미 내년 주문까지 받았다. 그러면 지금 24년 2분기인데 여기서 실적 피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더 많은 출하량으로 매출 증가가 2배에 가까운, HBM 몰빵은 아니니까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더 증가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을 이제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투자의 증가가 공급 과잉이란 단순 논리는 무리가 있다. 여전히 공급 부전 현상이 있다고 강조를 했고, 조금 이따 엔비디아 설명드릴게요. 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 그리고 HBM 제외한 서버용 D램 올해와 내년에 20% 중반대의 성장률을 예상을 했고요. 다수의 D램이 HBM 생산능력 확대에 쓰이면서 일반 D램의 수익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만 계속 몰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엔비디아에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괴물집 블랙웰 양산이 임박했다. HBM 판도 바뀐다는 내용인데 결국 중요한 건 삼성이랑 마이크론의 기회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하이닉스는 무조건 여기에 몰빵을 한다는 겁니다. 그쵸? 자, 물량이 차고 넘쳐서 삼성과 마이크론한테까지 물량이 갈 정도라면 이미 하이닉스의 캐파는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빈틈을 노리던 삼성과 마이크론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건데 이거는 하이닉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최대한으로 풀캐파로 생산을 해도 여기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블랙웰 엔비디아 최신 제품 호퍼 기반 H100에는 자, 4세대 HBM3 모델 5개가 들어간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버전 H200에는 5세대가 6개가 들어가죠. 자, 5개에서 6개. 일반적인 것도 아니에요. 3는 삼성도 합니다. 하지만 3E는 하이닉스만 하죠. 마이크론도 하긴 하지만 자, 6개가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뒤로 또 나와 있고 중요한 건 결국 블랙웰 기반의 B100, B200입니다. 여기서는 8개로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자, B200을 2개 연결한 게 GV200이에요. 자, 이것도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말부터 고객에게 납품한 것이 목표다. 블랙웰을요. 올해 연말입니다. 그러면 GV200이 나오면 2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곱하기 2로 16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5개씩 H100에 5개씩 공급을 한 것만으로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5개가 다음 세대로 5세대로 바뀌면서 16개가 들어가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루빈을 또 발표를 했어요. 이건 26년부터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빨라도 26년이에요. 그럼 적어도 25년에는 블랙웰이 주도할 것이다. 블랙웰만이 판매가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25년까지 5세대 물량 HBM3E 물량을 대당 GV200에다가
대당 16개씩 쭉쭉 넣어준다는 결론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 하나만 맞아볼게요. 내년 물량도 동이 났다. 그죠? 이미 거의 매진이 됐다. 자, 이번에 거대 언어 모델 LMM 발음이 어렵죠? 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 대부분 동안 공급이 부족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에서 TSMC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물량 이거 늘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TSMC한테 블랙엘 20%에 30% 추가해다.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약, 초기 물량, 초도 물량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맞죠? 자,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우리 하이닉스가 앞으로 HBM3E 모델에서도 시장에서 강자가 될 거라는 거 정리할게요. 3E 모델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풀캐파로 진행을 해도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모자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과 마이크론한테도 그 기회가 떨어진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딱 하나네요. 앞으로 생산량을 증가할 것이다. 맞죠? 이건 팩트죠. 청주에서 M15X 공장을 내년부터 양산을 할 것이다. 맞죠? 자, 그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미 내년 물량까지 끝났다는 거. 품귀 맞죠? 자, 그리고 24년 2분기보다 더 많은 양을 2배를 출하할 것이다라는 것도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하이닉스가 해소해야 될 악재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빅7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자,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7 기업에서 인공지능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잘 해야 된다. 자, 결국 이게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면 자, 다시 차례대로 볼게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인공지능 산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갑니다. 하면은 이미 이제 프로그램적 기계적인 매도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하이스카이 하이닉스가 바짝 추격을 하면서 더 상승을 할 것이다. 결국 전고점 간다라는 댓글을 단 것처럼 여기 24만 8,500원을 돌파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물론 고점에서 잡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타기만 하지 마세요. 물타기. 내려오는 거 계속 받치지 마시고 자, 최적의 타이밍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추세를 바꿀 때를 기다리자. 그때까지 우리는 관망을 하면서 기다린다. 우리 소중한 현금을 섣불리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간단하게 생산량 2배 늘린다. 2배. 아직 열심히 천천히 쓸게요. 청주 공장 내년에 양산한다. M15X 공장 2,000명 뽑는다. 뭐 이거는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블랙웰 초도 물량 20%에서 30% 늘려달라. TSMC한테 얘기를 했고 내년 거 끝났고 이미 하이닉스의 내년 물량은 끝. 완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블랙웰의 B100에서 B200에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GV200 모델에서 16개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풀캐파로 돌려서 맞추기 어려워서 삼성과 마이크론한테도 기회가 돌아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은 조정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만 아마도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좀 다시 기회가 올 거로 보고 있고 자, 결국에는 실적 발표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죠. 8월. 자, 8월까지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 꺾이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하이닉스랑 같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그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저는 믿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뭘 할지 우리는 관망을 하는 동안 뭘 할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기 매매 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 낸 거랑 어제 거랑 좀 보여드리면 자, 어제는 하나 시스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팔고 나왔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두 종목 하는 거고 어제는 또 HD 현대일렉트릭 들어갔죠. 본절매 했는데 결국 상승하긴 했어요. 들어가서
바로 안 가서 본절매했는데 3% 이상 수익이 나왔고, 자, 단기 매매기 때문에 2, 3% 먹고 나오면 됩니다. 오늘은 현대 에버다임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 7월 25일 10시쯤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먹었다. 자, 50분에서 100분 정도 전 것도 보여드릴까요? 현대로템 데모 상따한 거, 삼부토건 먹은 거, 이런 거 데모 상따해서 다음날 갭상승에 판 거, 이런 내용인데, 자, 함께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입장 문자 주시면 여기가 비공개 방이거든요. 비공개.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50분에서 100분만 합니다. 왜죠? 매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매도가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 딱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함께 하셔서 단기로 수익을 계속 내시다가 하이닉스가 지금 물타기 하지 말고 다시 추세 꺾어 올라갈 때 여기서 우리는 이 수익금 낸 걸로 비중 추가한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더 가고 터지고 블랙일 터지면 크게 수익 실을 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9시부터 10시까지 전 너무 바빠요. 단타 칠 시간이 없고요. 본업이 바쁩니다.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입니다. 자,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종목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펩트로는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 여기 7월 18일 이날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반등이 좀 나왔고, 샤페론도 오늘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죠? 샤페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가 올랐고요.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7월부터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펩트론 7월 1일에 여기 고점, 여기 작년 8월 고점을 돌파한 게 7월 1일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 올랐어요. 자, 어쨌든 비만 치료제가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트럼프 관련주, 여기는 이제 재건주랑 남북 경협주 있고, 또 해리스 관련주, 뭐죠? 의료용 대마, 또 의료 정책,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거, 대만 오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거, 또 하나 뭐가 있죠? 그 낙태 지지하는 것 때문에 현대약품이 좀 상한가 가고 막 그랬거든요. 자, 결국에 시장은 미국 대선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고요. 비만 치료제도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봉에르스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이제 밀리긴 했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 비만 치료제 수혜주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 설명을 드리면 좀 길어요. 뭐 삭센다, 위고비 이런 거, 또 3년 동안 상승했다는 거, 뭐 시가총액 상위 들어간 거 다 설명을 드리면 오래 걸리니까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테마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신규 상장주 중에서 대장주가 나온다. 그러면 상장하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80%고 중간중간에 외봉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쵸? 자, 매집봉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 초입을 가져가고 있다. 자, 이거 단타 못 치시는 분들 이거 7월 비만 치료제 8월 초까지 보유할 예정이고 함께 해보세요. 자, 계좌에 파란 것만 있다면 여기 한 종목이 플러스 20%짜리가 있으면 혹은 플러스 30% 마인드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걸로 살릴 수가 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는 동일합니다. 수혜주라고 문자 주시고요. 수혜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응 전략 준비를 해놨고요. 7월, 8월 대응 전략은 결국에는 이제 비중 추가되는 타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Q 기준, 4분기 기준 최종 목표가 또 블랙웰에 어느 정도 공급을 할지 예상치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 위에 상단의 전화번호 동일합니다. SK 하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대응 전략 다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8월 15일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간 조정을 볼 수 있는데 단기 매매 함께 하실 분들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단타 못 치시는 분들은 우리 비만 치료제 후속주 수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수익을 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 추세 꺾고 올라갈 때 비중 추가를 하겠다. 그 대응 전략은 SK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큰 하락에 굉장히 심란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 테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료 플러스 테마 플러스 실적이 상당히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다. 외인들만 돌아오면 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을 엔비디아가 증명해 주길 기다리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게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챙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십시오. 분명히 갈 수 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정고점 간다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